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쓴 것을 전부 다 따져보니까 13억 원을 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난 돈이냐? 이게 저는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께서 이제 해명하기를 부의금하고 강연료 예. 등이 더 있었다. 이게 기타 소득이니까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타 소득 신고된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620만 원인 거예요.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겠는데 후보자 측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하고 수입 지출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해명을 할 것이고 청문회 당일에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 아마 저희도 답변 기회를 명확하게 드리고 하는 것이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담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잠시 멈춰 있었던 내각 인선 작업의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각 인선에 앞서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이제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 의혹들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모든 의혹들이 소명될 수 있을지 민주당에서는 명쾌하게 소명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송곳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는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을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전처의 경우에도 자료를 내십시오. 서로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증인 없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온전한 증인과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명명백백하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전처를 부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전 여자친구도 부르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인데 전 부인까지 불러가지고 모든 사생활 다 털고 본인의 그 전력까지 전 부인이 아들의 학비를 충당했다고 하는데 당신 돈 어떻게 벌어서 그 학비 냈어? 라고 전 부인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해요. 저는 전 부인 이야기 듣고 황당하다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증인 채택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아니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수상한 돈 거래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는 의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소득이 지난 5년간 5억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13억이라는 돈이 늘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내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전 부인을 반드시 증인으로 부르자는 건 아닙니다. 전 부인을 부르자고 하는 건 아들과 관련한 학비를 전 부인이 댔다고 하니 실제로 그러면 외국 유학한다면 외화송금을 하는데 외화송금 내역을 제출하면 전 부인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우리 당이 한 90건 정도 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가운데 사실상 5건밖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언론과 국민 앞에 철저한 인사검증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인사검증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틀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 자신은 어차피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전처 부르는 거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처를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해명 자료를 내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처를 부르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 자료 제출이 조금 등한시됐는데 자료만 제출하면 전처 안 불러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세요? 오늘은 6월 19일이에요. 네. 그러면 24일, 25일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자료를 안 냈다고 해서 전처를 부르자고 한다는 것은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김민석 후보자를 우회적으로 흠집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상식에 있는 국민이라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의 도를 넘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저는 나중에 부메랑 효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고 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자료를 아직 내라고 했는데 안 냈으니까 전철을 부른다느니 이 말 자체를 꺼낸다는 것이 정치적 공세로밖에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네네, 말하면 이제 전철을 부른다는 거 그것만 놓고 보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유학비용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소명 자료가 일단 뭐 돈 거래 내역을 내면 되거나 또는 사람이 나와서 이거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료 제출을 아직까지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증인은 뭐가 문제냐면 증인은 그 청문일 기준으로 5일 전에 증인 소환장이 발부가 돼야 돼요. 도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증인 소환장을 보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내일까지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 자료 안 내면 어떡할 겁니까? 이래서 국내심에서는 지금 증인을 채택해 놓고 소환장을 보낸 뒤에 만약에 자료를 청문회 당일까지 내면 증인을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너무 비난의 관점을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리가 됐습니다.